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남예니 강사라고 합니다. 네. 일단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대성고를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까지 이제 같이 치르면서 학생들하고 치르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번에 또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조금 해봤으니까 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성고 1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교과서에서 이제 원래는 두 과가 출제가 됐었는데, 두 개의 과가 출제됐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로 줄어서 5과에서만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한 과로 줄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세 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문항 수도 좀 줄고, 그리고 역시 난이도도 어렵지 않게 뭐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보이시는 건 이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원래 작년에는 3개년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개년도로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조금 늘어서 한 8개 지문 정도가 조금 분량이 확대된 것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분량도 14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100점도 44.3점.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또 난이도가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보이시는 이제 교과서 3개 문항하고 모의고사 14문항 모두가 다 쉽게 출제되어서 거의 뭐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변별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지금 보이시면 지금 모의고사 이미지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대성고에서는 8문항 정도 외부 지문에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외부 지문들을 이제 저희가 기출되고 나서 추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아주 오래된 고1 모의고사에서 이제 지문을 가져다가 그런 지문들을 좀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앞에 보이시는 3문항, 14문항 이런 것들은 다 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거고 학원에서 다 꼼꼼히 수업하고 시험 보고 숙제하고 이랬던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느끼고 오답이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안 되고. 근데 이제 8문항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 보지 못했던 지문들도 있을 거고, 봤다 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것들이 지문이 이제 골라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모의고사 보는 식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초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이 8문항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자, 학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시킬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저희 대성고 1학년 수업 구성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성고 같은 경우는 뭐 동명여고나 선성고에 비해서 지문으로만 따지면 시험 범위가 분량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래도 학원에서 수업 때 전 범위를 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성고는 대성고만의 그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굳어진 그 출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뭐 어법, 빈칸, 순서, 삽입, 흐름, 연결사 이 유형 내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학생들이 시험에 안 나오는 데에다 힘을 쏟으면 안 되고, 뭐 에너지나 체력 이런 걸 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시험에 나오는 것들로만 학생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법 출제 예상 문제인데, 대성고 1학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별력이 외부 지문 8문항에서도 나오지만, 특히 거기서 또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어머니들하고 이제 제가 통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 가끔 하세요. 뭐 한 번도 영어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고 모의고사 보면 항상 늘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왜 내신에서 등급이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눠보면 문제점이 뭔가 제가 이제 파고들면
중학교 때 문법 공부 어떻게 해봤어? 문법 수업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영어학원 많이 다녔지만 문법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들은 적도 없고 그 문법 개념에 대해서 뭐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에서는 뭐 3점짜리 어법 문제 하나만 틀려도 90점 이상이니까 뭐 1등급이 매번 나왔겠지만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가 뭐 점수로 따지면 25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도 뭐 얘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에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법 문제가 25점, 100점을 차지하고 문항수로 따져도 뭐 8문항, 9문항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나가도 1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어법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출제하고 있고 100점도 뭐 3.9점, 3.8점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어법에서 하나만 오답이 나오더라도 1등급은 받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상위권인데 최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문법을 꼭 잡으셔야 돼요. 저희가 뭐 대성고 학생들 위주로 뭐 그런 문법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지만 항상 고민을 해야 하시는 부분들, 학생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방학 때 꼭 문법을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미리 좀 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뭐 과제나 테스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대성고 1학년 같은 경우에 그 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뭐 항상 내 성실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분위기도 되게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잘 잡혀있는 편이고 과제가 사실 상당히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집요하게 관리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다른 학원에 잠깐 다니다가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못하고 금방 포기하고 나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시스템에 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이시는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학생들에게 뭐 시중에 있는 자료 다 긁어다 주지만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출제되는 어떤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는 자료를 시중에서 구할 수 없으면 뭐 저나 뭐 담당족의 2명이 다 붙어가지고 뭐 야근을 하더라도 좀 자료를 최대한 빵빵하게 준비를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테스트인데요. 테스트가 사실 수업을 2시간 하고 나서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아이들을 남겨서 이제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테스트 내용들은 뭐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나, 얼마나 인지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또 뭐 학교별로 많이 출제되는 패턴의 그런 문제들을 또 추려가지고 매번 시험을 봐서 점수를 입력하고 뭐 내가 지금 같이 학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있나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테스트를 다양화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대성고 1학년 학생들이 조금 많아요, 인원수가. 그래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좀 빈틈없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3월 때부터 재원생들의 경우 다 지금 어떻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테스트는 뭐 몇 점을 받고 몇 개를 틀렸고 어디서 틀렸고 약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학생들 개인 번호고요. 원래는 앞에 다 이름이 있는데 이제 성적을 게시할 때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개인 번호로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번호로 조금 성적을 공개해서 내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구나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이 정도로 조금 공부를 좀 소홀히 했구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테스트를 보고 성적도 주기적으로 공지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다 성실하기 때문에 과제나 뭐 테스트 같은 것들은 뭐 이탈하는 학생들 없이 거의 하고 있고요. 뭐 간혹 가다가 뭐 다른 학원들하고 시간이 겹치면 조금 뭐 과제를 안 해온다거나 시험을 다른 시간으로 잡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다른 타 학교 여고에 비해서도 되게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보이시는 것은 이제 대성고 학생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 1시간 50분 수업 끝나면 10분 정도 쉬는 시간에 학생들 딱 끝나면 다 교재 들고 다 앞으로 다 나와서 줄 서서 막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막 질문을 받다가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다시 끊고, 그럼 그 학생들 질문을 또 언젠가는 제가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뒤에는 또 다른 수업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으로 거의 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뭐 새벽에 질문할 때도 있고 아침에 질문할 때도 있고 이런 질문들을 계속 제가 받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과제들이 있어요. 그런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돌아오는 수업까지 제가 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요일 몇 시까지 해서 나한테 제출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민이가 이제 숙제를 잘 해가지고 여기다 저한테 이제 제출해서 검사를 받는 그런 걸 이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오늘 그 받으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분석 리포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네, 있을 거예요. 내신 분석 리포트가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왜냐면 저희가 매번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시험을 전달을 받아서 그 시험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번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다음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을 잡는 그런 시간이고 분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뭐 학생들에게 공유가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각 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방향성 잡고 계획하고 이런 회의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고 주기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대성고 1학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되어서 아쉽지만 제가 사실 아이들하고 시험 당일날 대화를 나눠보고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면 최상위권 친구들보다도 약간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막 한 20점 정도씩 막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도 좋고 저도 기분 좋고 그렇게 뿌듯하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기말고사가 중간고사가 조금 쉽게 나오다 보니까 기말고사가 또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예요. 1학기 기말고사 수준 정도로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럼 관건은 뭐냐면 어법에서 또 변별력을 낼 거예요. 이번에는 뭐 어법 문제에서 틀린 것을 2가지 고르시오 이렇게 냈지만 아마 기말고사에서는 다시 1학기 기말고사 때처럼 몇 개 틀렸는지 알려주지 않고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0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에게 많이 이해시켜서 조금 이번 기말고사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할 수 있게끔 학생들하고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한번 끝났죠. 그리고 1학년 이제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딱 3번의 내신을 봤어요. 그럼 나머지가 지금 몇 번 남았냐? 7번이 남았어요.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앞으로 7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기말 끝나고 막 허둥지둥 할 게 아니고요. 조금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해서 내용을 준비했고 첫 번째는 2023학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같이 먼저 공부를 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이주아 어학원의 그 예비고의 방학 특강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대성고등학교 1학년 담당하셨던 남예니 강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동안 믿고 맡겨주신 1학기 내신과 2학기 중간고사까지의 내신을 어떻게 준비했으며 특히 바로 직전에 치른 중간고사의 출제 경향이 어땠고 기말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같이 공감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남예니 강사님이 진행하는 것까지 합쳐서 1시간 20분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신을 이렇게 3번을 치르고 나니까 특히 대성고등학교는 타학교에 비해서 조금 빡센 거 맞잖아요. 그래서 내신 점수가 우리 재학생들이 거의 다 우수해요. 사실은 1등급도 많고 거의 다 2등급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뭐 영어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전체 과목 시험 보고 나니까 어떤가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에 비해서 좀 대학에 대해서 눈높이가 약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3 때는 이제 대성 갈 때 스카이 아니면 안 갈 거야 내가 대성까지 왔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3번의 내신을 치르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진로가 약간 애매해집니다. 처음에는 의치하니 생각했다가 아닌데 공대 가야 되나? 아닌가? 문과로 갈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로에 있어서 희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선명해져야 될 판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자마자 1학기와 2학기 때 이런 일들이 거의 비일비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내신이 조금 본인 생각이나 학부모님들 마음에 기준 안에 못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싸리 내가 정시를 해버릴까? 내가 원하는 그 대학을 갈 거면 정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눈높이가 그래도 타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다 높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성고등학교의 특성상 정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부학군에서는 대체로 사실은 정시는 못 갑니다라는 말씀을 주로 말씀을 드려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 예일여고와 대성고 같은 경우는 일부 학생들에 한해서는 정시나 논술 전형도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무슨 관상을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져와야 진짜 정시로 합당한지 아니면은 논술 전형 막차긴 하지만 뭐 이걸로 갈만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번 기말까지 다 시험을 보게 되면은 지워지지 않는 일종의 주홍글씨처럼 1학년까지의 내신이 산출이 되죠. 그래서 국영수, 국영수과, 국영수사, 국영수사과 이것까지 해서 주요 과목들을 내신에 이제 단위수로 계산을 해서 평점이 몇 점인지가 나올 겁니다. 뭐 2.3이 될 수도 있고요. 3.2가 될 수도 있고 1.9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2학년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학생들이 그 기말까지 보고 나서 내 내신이 대성에서 1, 2등급이에요. 혹은 2, 3등급, 혹은 3, 4등급이라는 거죠. 뭐 3.5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4.2 그래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때 내가 내신이 한 2.4다. 여기 있겠네요. 그런데 2.4도 똑같은 2.4가 아니죠. 예를 들어 이 내신이 2.4인 거랑 또 하나 데이터를 반드시 가져오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3, 6, 9, 11월의 모평 점수입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모평을 못 봤죠. 그 코로나 때문에 4월로 연기가 됐고 그러나 6월에도 9월에도 최근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다 치렀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봤어요? 되게 정색하고 본 것 같아? 아니면 조금 이렇게 수월한 마음으로 본 것 같아? 솔직히. 널널한 마음으로 봤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내신보다는 좀 긴장감이 덜하게 되고 조금 널널한 마음으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널널한 마음으로 본 모의고사 성적을 데이터를 내라 그러면 엄마 나 그냥 대충 본 거야. 나 마음 먹으면 다 죽어. 난리나 지금. 다 혼내준다니까 아주.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끝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정색하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1학년 때까지 이 내신 성적 두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야겠죠. 그랬더니 대성고등학교에서는 그 모의고사 점수보다 내신이 조금 더 높은 아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성의 특징상. 아니면 같은 아이도 있을 겁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가 비슷비슷하다. 내신도 2인데 모의고사도 2 나왔다.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후자도 있죠. 내신은 3, 4를 찍는데 애가 모의고사는 또 잘 봐. 그래서 영어도 수학도 수학을 또 1을 찍네 모의고사에서. 이럴 수 있어요. 대성 내신에서는 1을 못 찍는데 경우의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2.4등급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속하는지 아래에 두 가지에 속하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체크를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항목에 체크가 됐어요. 아, 우리 애는 대성에서 내신은 좀 빡세가지고 내신 스타일이 아니야. 애가 덜렁대갖고. 근데 직관력도 뛰어나고 나름대로 선행을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아이인데 그러면 한번 그 국수영의 모의고사가 도대체 몇 등급인지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100분위를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쓰셨어요. 근데 쓰셨더니만 쓰고 나서 기재를 한 거랑 기재를 안 한 게 되게 기분이 다르잖아요. 뭔가 우리가 기록에 남긴다는 게. 썼더니 수능이 내신보다 잘 나온다고 해서 썼더니만 국수형이 잘 나오긴 잘 나오는데 내신보다는 뭐 3, 3, 4야. 그게 뭐가 잘 나오는 거예요. 내신보다 잘 나오는 거지 그거를 경쟁력 있는 모의고사 점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걔가 어떻게 정시로예요? 말이 안 되죠. 그냥 내신을 못 보는 애인 거지 정시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속하는 아이는 내신이 2.4인데 그거보다 모의고사 잘 나왔다 그랬으니까 뭐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국수형을 썼습니다. 그럼 국수형 중에서 3과목이니까 그중에 좀 더 경쟁력 있는 과목을 한 2등급 이상 충분히 나오는 과목을 2가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쓰면 어떻게 되냐면 국수형이 진짜 경쟁력이 있네. 정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과목은 완전히 젬병이야. 막 국어는 막 5 찍고 4 찍고 모의고사가 이러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도 2를 충분히 찍더라. 그러면 얘는 뭐냐면 논술 전형의 가능성이 좀 있죠. 막차긴 하지만 인원이 좀 줄긴 하지만 어찌됐건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과목이다 그러면은 정시하고 일단 거리도 멀고요. 논술하고도 거리가 좀 멀고요. 그거는 나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 혹은 종합 전형 뭐 쓰게 될 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전략 과목이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잘 나오느냐? 잘 나오면 써봐라. 기재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잘 나온다라는 거의 기준이 경쟁력 있는 그런 내신이 전략 과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면은 전략 과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하셔야 되나요? 기말고사 끝나면 기말고사까지 해서 성적표가 1학년 전체가 토탈 나옵니다. 생기부 전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월 모평을 우리 기말고사 대비 기간 중에 치르게 돼요. 다음 달에 바로 치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완전히 정말 개 정색하고 봐야 돼. 진짜로. 그냥 이렇게 술렁술렁 보고 물론 모의고사 기간이 내신 대비 기간이긴 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정말 공부 정말 빡세게 해서 시간 내에 시험 치를 수 있는 어떤 정신 자세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었냐면 그 모의고사 날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집 가려고 이렇게 터덜터덜 나올 때 다리에 약간 힘이 풀려야 정상이야. 이게 머리를 쓰는 게 굉장히 그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뭐 시험 봤는데 왜 이렇게 기운 딸려? 기 빨려 죽겠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야 돼. 그래서 배가 막 고프고 머리가 하나도 오늘은 학원 못 가겠다. 약간 이런 지경까지 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2가지 성적표를 겨울방학 직전까지 저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과로는 어디, 종합으로는 어디, 최저의 전략 과목은 무엇 이런 것들을 같이 가늠을 해보는 시간이 의미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돼야 뭐 정신지 수신지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2019년도, 지금이 20년도잖아요. 2019년도 11월 28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2019년도 11월 28일은 좀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요. 작년도 11월 28일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교과부가. 그때 이제 굉장히 이 교육 쪽에서는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정시가 40% 확대됐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논술은 점차적으로 폐지가 된다. 특기자 전형도 점차적으로 폐지된다. 들으셨을 거고 생기부의 기재사항들도 축소 내지는 미기재되는 사항들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탁탁 키워드를 들으면 학종은 이제 끝났구나. 혹은 되게 줄어들었구나. 그리고 정시가 어마무시하게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뒷면에는 사실 그걸 뜯어서 속내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몫인데 정시는 실제로 40%가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 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15개 대학에 지정을 했죠. 그동안 30%, 32%, 35% 했던 그 대학들한테 40% 맞춰서 늘어. 그래야지 돈 줄 거야. 그리고 논술은 점차적으로 폐지할 거야. 대신에 교과 전형으로 인원을 늘려라.
이런 얘기까지 동시에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미기재나 이제 글자 수가 축소된 항목들이 있지만 여전히 학종은 그대로 남아있고 남아있는 글자 수가 있다는 것도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날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약대의 정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약대를 안 갈 거라도 사실 이 때문에 이제 나비 효과로 공대의 어떤 경쟁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커트라인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입시 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대성고등학교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선택하셔야 될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서부학군이죠. 그리고 자사고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그렇죠? 그냥 일반고예요. 은평구에 있는 그냥 일반고입니다. 그렇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는 총 3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고민이 좀 되셨죠?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 중에는 과학고를 붙었으면 좋겠다. 붙으면 가야지. 떨어지면 어디 보내지? 이런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전국의 고등학교의 종류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특목고와 전국 자사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학고를 포함해서 전주 상상고나 각종 외고들, 하나고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 도대체 우리 애들하고 언젠가 맞짱을 한번 뜨긴 할 건데 걔네들은 그때 고3 때 무슨 전형으로 대학 쓰실 것 같으세요? 과학고를 만약에 보내셨으면 고3이 되면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가나요? 뭘까요? 네, 특기자 전형도 있고요. 또 종합이나 정시겠죠. 보통 특목은 사실은 종합으로 보내죠. 활동이 다르니까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전국고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굳이 내신이 불리한 걸 뻔히 알면서 거기를 보내시는 이유는 서류를 잘 갖춰주고 활동이 남다를 거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종으로 얘네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맞짱을 뜰 거예요. 그리고 정시도 여기는 일부 학교들은 더 정시가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전주 상상고는 정시를 더 많이 보내죠. 사실은 재수생이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맨날 그 이슈가 되는 대치동이랑 모동과 같은 교육 특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역자사고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역자사고 여기 넣을게요. 그냥. 아무튼 교육 특구에 있는 대치동 엄마들 또 목동에 있는 학생들 얘네들은 나중에 고3 돼서 우리들하고 한번 맞짱 뜰 때 쟤네는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쟤네는 정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간과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교과 전형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는 내신이 좋아야지 가는 건데 내신이 완전 좋아야 가는 건데 무슨 특목 저기 대치동 애들이나 목동 애들이 교과를 가냐. 근데 이제 우리랑 정서가 조금 다르죠. 뭐 대단하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지역 사람인데 뭐 남을 뭐 그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떠세요? 대입 계획 세우셨을 때 처음에 대성고 지원하셔서 이렇게 입학하게 될 때 내 계획은 애초에 4년짜리셨나요? 애 대입 계획 세우실 때 애들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5년짜리 계획이 있어요. 선생님 이러시나요? 제가 만나뵌 적이 없어요. 학원을 10여 년 하면서 서부학군에서는 선생님 사실 애한테 얘기 안 했지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는 4년짜리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사실 이런 어떤 족보가 좀 있고 아빠 쪽이 학벌이 이렇고 제가 사실 어딜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건대 이하는 못 가요. 붙어도. 그렇기 때문에 4년 이상 혹은 5년까지도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님을 잘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대를 보내신 학부모님들도 있으세요. 서울대도 보내신 학부모님이 있으시지만 다 한 분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집안엔 재수가 없다. 마치 가훈처럼. 근데 서부학군에 있는 대부분의 집안의 가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재수가 없대요.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쪽은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시 같은 거예요. 어머님들이 계획이 원래 4년짜리였어. 애초에 입학을 할 때부터. 그런데 이제 1학년 딱 입학을 보내봤더니 휘문고, 뭐 세화고 이렇게 딱 보내봤더니 내신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뭐 3, 4등급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그렇다고 애한테 야 내신 공부 다 접어. 지금부터 그냥 독학재수학원처럼 너는 그냥 4교시 조퇴하고 2학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다니자. 이렇게는 못해요. 학교 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자퇴를 정말 시키지 않을 거면 학교를 보내야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근데
어머니 머릿속에 4년짜리, 5년짜리 딱딱딱 해서 강남대성학원 보내갖고 재수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불필요한 소모는 필요가 없어요. 이 어머님 생각에. 그래서 그 불필요한 소모가 뭐냐면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챙기는 것들이죠. 너무 복잡스럽잖아요. 그것까지 다 어떻게 해요. 근데 교과는 우리 정시화의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의고사의 전 과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2개 과목이나 3개 과목에 최저를 맞춘다는 건 결국 모의고사 공부 맞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뭐냐면 교과 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정시 대비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가 40% 확대된 것은 이쪽을 위한 전형이에요. 표를 받기 위한 부분이 있겠죠. 총선도 있었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대성고등학교의 고3 학생들, 이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게 될 때에는 뭐 대치동 애들은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교과처럼 비슷하잖아요. 최저를 맞출 과목 2과목 혹은 3과목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튼 얘네들은 그래요. 이쪽 동네 애들은.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일단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난 3년 안에 끝내고 싶다. 건대 이하여도 좋은데 인서울만 간다면 난 3년 안에 끝내고 싶다. 이 게임을. 애도 그걸 원한다. 보통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3년 안에 재수 안 시키고 대학을 제대로 된 데를 보내실 거면 지금 현재로는 종합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학년도까지요. 그래서 종합이 부등호 방향이 더 커요. 교과보다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 학생들부터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퍼센테이지와 이런 비율이 교과 전형으로 부등호 방향이 좀 더 열리고 있죠. 그래서 교과가 더 많이 뽑게 되는 전형으로 열리게 돼요. 예비고일도 마찬가지고 학년 내려갈수록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성 1학년이 만약에 둘째나 첫째시면 밑에 동생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종합도 종합인데 교과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3가지 종류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 내 새끼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분 본인들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입시를 치러서 원서를 쓰게 될 때 누가 어떤 전형으로 누구와 맞짱을 뜨는지 유불리가 어떤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얘네들하고 맞짱 떠서 교과로 우리 한번 뜰 거야. 그치? 얘네하고는 별로 중복되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상위권 아니면 얘네들하고 교과로 한번 딱 맞짱 뜨면 우리가 유리한 건 뭐죠? 대치동 애들에 비해서? 내신이 좀 더 유리하겠죠? 대치동 애들에 비하면? 그리고 불리한 건 뭔가요? 수능 최저를 생각보다 못 맞춰요. 그게 좀 불리해요. 그 지역의 특성이에요. 학원도 많지도 않고 최저 맞추려면 일단 탐구를 하나 껴긴 껴야 되는데 과학학원이 손에 꼽잖아요. 2-3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사회탐구학원은 아예 존재가 없잖아요. 지금 인강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고 국수형 학원도 실제로 그렇게 수능형에 입각한 학원이 맞느냐 좀 퀘스천 마크가 약간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찌됐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예전부터 논술도 잘 못 보냈었고요. 교과 맞추는데도 좀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뜨거워지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선수잖아요. 얘네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제 딱 레이스에 뛰어서 막 뛰어가는 선수인데 뛰는 애가 무슨 옆에 지금 날씨가 어떤지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이런 거 체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고사 레이스 했으면 중간고사에 올빵을 하는 거고 기말은 또 마찬가지인데 머릿속에 수능 최저에 대한 인지가 좀 없어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님들도 같이 없으시다면 정말 이만저만 곤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저에 대한 인지를 학부모님들이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방학 때 과목별로 좀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외라든가 아니면 인강이라든가 이런 시간의 안배 부분이 여기에 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찝어 보도록 할게요. 대성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의 내신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학교들은 어찌됐건 그런데요. 우리 학교 특징, 또 문과, 이과, 그리고 내신과 수능을 한번 비교를 해봐서 보니까 만약에 대성고등학교에서 완전 최상위권이에요. 1.0에서 1.4등급 안에 든다. 대성고에서 1.4 나오는 거는 거의 전교 1등이죠. 대성고는 1.0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교 1등을 독식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는 전교 1등이 2등급짜리잖아요. 전교 1등을 혼자서 독식을 못하니까 1.0등급 이런 게 없어요. 아예. 그래서 대성고는 전교 1등이라고 해봤자 아마 1.4나 5나 6이나 뭐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얘가 여러분하고 이제 동학년일 수 있고 여러분 주인공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여기에 속하면
우리 고3 때 원서 쓸 때 학종에 올인해야죠. 학종에 올인해야죠. 그래서 실적을 아마 만들어낼 겁니다. 서부학군에서 최상위권의 실적은 다 학종에서 나왔어요. 논술에서 나온 퍼센테이지가 일부 있지만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적이라고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는 일단 스카이는 교과를 뽑질 않잖아요, 애들을. 학생부 교과로는 스카이는 아예 뽑는 전형이 없어요. 이름만 교과지 알고 보면 다 뚜껑 열어보면 종합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카이 간다 그러면 종합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류 챙기고 내신 챙기고 진로 적합성에 맞는 생기부 잘 만들고 그리고 최저까지 맞춰야 돼요. 이것저것 다 시켜야 되는 거죠.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진로에 맞는 생기부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마지막 관건은 수능 최저인데 대성고등학교에서 내신 저렇게 나온 애가 최저를 못 맞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어느 정도 조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니까요. 다른 학교에 비하면은. 자, 그런데 뭐 1.5에서 2.4등급이다. 뭐 이 정도 이제 중간에 걸쳐 있는 상위권이죠, 여기도. 이런 학생들은 이제 약간 바텀으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교과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천 전형이 또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인지를 오늘 조금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5대5로 품고 가시는 게 저는 확률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뭐 내신이 진짜로 막 대성에서 4 나오고 5 나온다. 대성에서 내신이 4 나오고 5 나오는데 아까 앞장에서 보여드린 모의고사가 근데 특이하게 막 수학이 1 나온다 그러면 논술도 생각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도저도 아니야. 그냥 내신도 4고 모의고사도 4고 이렇다 그러면은 인서울을 어떻게 가요? 수도권을 또 어떻게 가요? 서류를 기본적인 것만 챙겨갖고 학종으로 수도권이라든가 약간 충청도 정도 생각하는 그런 전형으로 쓰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와닿지 않겠지만은 결국에는 학종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한양대 에리카라든가 이 정도 선으로. 그래서 성적권대로 사실은 전형이 좀 다르다. 그런데 이것도 이 성적만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아까 2가지 성적표를 내셔야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의미 있는 상담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고요. 이제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신 2.4등급. 대성고에서 내신 2.4등급이면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는 애는 최저를 2과목 정도는 저는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대성이니까. 근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충암이다, 숭실이다 그런데 거기서 내신이 2.4면 최저 못 맞출 확률이 더 크죠.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성고등학교 내신 분석에 대해서 잠시 후 이제 남예니 강사님 나오셔서 설명드릴 건데 대성고등학교의 내신은 수능형으로 내요. 그리고 모의고사의 범위가 상당히 크죠. 교과서 1과고 모의고사 이번에 3가나 들어갔잖아요. 그치? 지금 자사고 옷 벗어가지고 좀 줄은 거지 원래 4가씩 냈었어요. 그전에는 8가씩 냈었고요. 자사고 첫 해에는 막 뽕 들어가가지고 8가씩 냈었어요. 모의고사를. 이랬는데 어찌됐건 지금 출제 경향 자체는 수능형으로 냅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어떻게 내냐면 완전 교과형으로 내는 거예요. 다람쥐 스펠링 쓰라 그러질 않나 자전거 스펠링 쓰라 그러질 않나 막 이런 이상한 시험을 내요. 다람쥐 스펠링 쓰면 수능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내신으로 줄 세우기 편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성고가 영어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고 실제로 학업 분위기도 타 학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머님들이 좀 다르시긴 하죠. 그래서 최저를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인지가 좀 없으시다면 오늘 확실하게 조금 잡고 가시면 좋겠고요. 내신이 2.4인데 최저를 2과목을 맞출 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시냐? 원서 쓰실 때요. 6개 원서 쓰실 때 딱 아시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붙어. 근데 점을 보고 오셔갖고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는 기계가 돌려갖고 뽑는 거지 무슨 생기부를 이렇게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는 내신 이미 나와 있는 거 때려 넣는 거고 모의고사 369, 11, 369, 11 일단 1, 2학년 때 계속 봤는데 갑자기 뭐 삑사리 날 일이 거의 없고 3학년 올라와서도 3월하고 6월 모의고사 본 상태에서 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에서 특별히 무슨 문제가 대단히 무슨 재해가 있지 않은 한 얘는 그날 그 점수를 받아올 거라고 가정하에 2개 정도를 교과로 썼을 때 합격각으로 딱 밑에 바텀 넣고 종합으로 위로 던져서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몰라 6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되게 전략적으로 2과목은 무조건 붙는 거고 그리고 4과목 정도는 상위권으로 좀 더 던지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학은 내가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그 최저가 안 맞춰줘요? 그러면 끌려가야죠. 그냥 버걱버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서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말을 뭐 좀 시원시원하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지금 그래봤자 여러분들은 1학년 모의고사밖에 보지 않아서 2학년간 3학년이 되고 3학년 특히나 6월 모평부터는 재수생과 반수생이 성적표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등급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100분위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전국의 이제 교과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대학들은요, 경기대학교부터 뭐 국민대, 고려대, 명지대, 삼육대, 홍익대까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요 대학들의 교과 전형의 그 합격선을 보고 계세요. 요즘 대학들은 자기네 학교에 교과로 썼을 때 내신이 몇 등급이면 붙었고 평균이 내신 몇 등급이고 최고로 좋은 등급은 몇 등급이었고 문답과 합격한 애는 몇 등급인지에 대해서 다 발표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합불이 되게 정확해요, 사실은. 그럼 하나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국민대요. 국민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최고가 1.52 등급이 붙었고요. 평균적으로는 2.22 등급이면 붙었습니다. 문 닫고 들어온 애는 2.87 등급까지도 국민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붙었어요. 근데 국민대는 최저를 보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2과목의 합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내신이 평균적으로 2.22 등급이 되고 내 새끼가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2과목 정도는 국민대 기준에 합한 것들을 계속 평균적으로 잡아온다 그러면 국민대 합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를 던지는 거고 종합전형은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1등급, 2등급, 3등급의 퍼센테이지는 뭐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또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수능의 모의고사의 등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와 지금 한국사는 다 절대평가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모든 대학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그 최저 조건을 달지는 않고 각 대학마다 최저를 필요 없어. 최저 없어도 우리는 합격시켜줄게. 이런 대학도 있고 최저가 뭐 2합 5를 가져와, 2합 6을 가져와 이런 학교도 있고 2합 7도 돼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교시가 국어잖아요. 2교시가 수학이고 점심 먹고 영어 보잖아. 그치? 그리고 4교시에 한국사랑 탐구 과목을 보고 5교시는 여러분 선택이잖아요. 외국어나 뭐 한문 과목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어, 수학, 영어와 탐구 과목을 4과목이라고 치면 4과목 중에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잘 나오는 2과목을 선택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때 영어면 안 돼. 이런 학교가 있냐면 있는데 완전 극소수예요. 2개 학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영어를 포함시키는데 영어를 선택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왜 영어를 선택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결국 선택하게 될 건데 지금 그냥 모르는 것뿐이에요. 최저를 맞출 때. 국어 1등급은 4.82% 정도가 1등급을 받아요. 1등급은 사실 4%잖아요. 그런데 왜 4.82가 나오느냐? 동점자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매년마다 우리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르게 되면 1등급은 4%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동점자들이 있다 보니까 구성원 중에 4.82%가 1등급을 받는다는 거고요. 2등급은 7.3, 3등급은 12.3% 정도까지 이렇게 등급을 받게 돼요. 근데 수학은 이제 1등급 받는 애들은 완전 막 수학 날고 기는 애들이 있으니까 좀 더 많네요. 5.6%, 2등급은 7.11%, 3등급은 11.44%입니다. 근데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90점만 넘으면 돼서 7.43%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국민대 정도의 기준이면 모든 걸 1등급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만약에 2등급, 80점을 받아서 2등급을 받는다, 85점 이렇게 받아서 2등급 받는다 그러면 16.25%가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고교 선택하실 때요.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유불리를 어떻게 따지셨어요? 첫 번째 전체 인원수를 보시지 않으셨나요? 전체 인원수? 그래야 내신이 너무 정원이 막 170명밖에 안 된다고? 이러면 가서 2등급 받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셨을 거고. 대성공 그래도 이제 300명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200명이 좀 넘어가니까 내신 그래도 잘 따면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고. 해마다 핫한 학교가 있잖아요. 명지고. 4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등급 따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성립이 돼서 명지고가 인기가 많은 것처럼 실제로 과목에서도 이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실제로 영어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등급을 딸 수 있는 전략 과목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어가 너무 막 젬뱅이야, 애가. 그런데 수학이 기가 막히게 1이 나온다 그러면 수학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계속 일찍 기란 좀 쉽진 않잖아요. 국어도 어렵고. 그러니까 영어랑 탐구 이 두 과목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에서 최저 맞추시려면. 자, 이래서 이런 인지가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있으셔서 저는 대성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성에서 2.4등급이랑 충암에서 2.4등급이 고민이 똑같지가 않아요.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충암이나 숭실이나 아니면 뭐 명지나 아니면 여고 중에서는 동명이나 뭐 이런 데서 2.4등급이 나오는 아이는 대성도 마찬가지고 내신이 2.4면은 반에서 몇 등 정도 해야 되나요? 반에서 몇 등이야? 3등 정도예요. 3등 정도. 그렇죠? 완전 잘하는 거 아니야? 반에서 3등이면은? 완전 우등생 아닙니까? 쉽지 않은데요.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때 반에서 3등 정도 하셨어요? 저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막판에.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2에서 2.5등급을 받느라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국어 학원 다니고 영어 내신하고 밤 꼴딱꼴딱 새고 스터디 카페 가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과외하고 윈터스쿨 가고 그랬는데 최저를 만약에 못 맞춰 애가. 이러면은 명지대, 광운대 이런 데 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 최저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명지대 구성원들은 누가 오겠어요? 학생부 교과로 붙는 애들이? 지방권 애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약간 교육특구가 아닌 좀 교육 정보가 어둡거나 내신만 겁나 좋고 성실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주로 여기 많이 붙게 됩니다. 근데 대성고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두 과목의 합을 4를 찍었다. 이거 되게 빡세죠. 두 과목의 합이 4니까 2, 1, 3 찍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재수생이랑 다 맞짱 떠야 되니까 그러면 뭐 한 숙대 정도 수준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국민대 말씀드렸잖아요. 2합 5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2 찍고 탐구를 3 찍으면 합격이란 얘기예요. 내신이 이제 2.4 정도 등급이 되고요. 완전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2합 6이다. 그러면 단국대 죽전 캠퍼스 지금은 이제 죽전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도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신이지만 그래서 이제 지인분들 우리 학부모들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중학교 때라든가 초등학교 때 엄마들 모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몇 등급이나 나와? 한번 까보자 우리. 했더니 아휴 뭐 잘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모르겠어. 반에서는 한 3등에 오 너무 잘하잖아. 그래서 2.4예요 걔가 등급이. 근데 애가 충암이야. 그 어머님은 대성인데 2.4예요.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대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이걸 만약에 모르시고 계시면은. 그래서 같은 애가 아니에요. 최저를 맞추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략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실제로 영어랑 탐구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영어를 너무 강조한다라고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어를 너무 못한다 그러면 영어를 선택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전략 과목으로 이런 예시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뿐이고요. 자 그러면은 영어랑 탐구라고 했는데 탐구에서 최저 과목은 뭘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카이를 갈 거냐 아니면은 정말 특별한 대학들을 생각하시면은 약간 기준은 다릅니다. 저는 일반적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표잖아요.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의 실제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렸고 예를 들어 과탐이라 그러면은 지학하고 생물원 그러니까 원 과목이 아무래도 당연히 쉬우니까 그리고 해마다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은 과목들은 뭐 지구과학하고 생물 원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1등급 받으려면 5.43%나 4.46%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인원수가 어떠세요? 지학을 선택하는 학생은 8,146명이에요. 그러니까 명지군 거죠. 이해 가시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생투나 지투나 화투, 물투는 이거는 완전 123명, 128명 요 정도니까 1등급 받는 애들이 너무 적은 거죠. 1등급을 받는 인원수 자체가. 그리고 사탐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생윤이나 사문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1등급 받는 인원수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등급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교과로 갔을 때. 물론 안정권 안에 들면 좋지만은 그래서 이걸 두 과목이 다 1을 찍어야 돼. 이거는 이제 스카이 얘기고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어쩌라는 겁니까? 일단 내신은 너무 중요해요. 2학년이 돼도 국수형의 단위수는 한 단위씩 떨어지는 과목도 있고 그대로 가는 과목도 있잖아요. 지금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영어가 몇 단입니까? 4단이죠. 2학년 되면은 국어랑 영어가 3단위로 내려가는데 수학은 여전히 4단위예요, 지금. 대성고 같은 경우. 3단위 적은 단위가 아니에요.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 과목들의 내신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2학년 되면은 선택 과목 하시잖아요. 진로 선택이라든가 심화 선택 같은 것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예요. A, B, C만 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3등급까지 거의 다 A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는 주요 과목의 내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교과로 가려면 2.4 때려야 된다는데 주요 과목에서 내신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중요한 거 맞아서 이번 방학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학년 내신을 위한 베이스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렇죠? 주요 과목 위주로 국수형.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대성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위한 영어, 국어, 수학을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대성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위한. 내신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최저는 내신이 아니라 수능이잖아요.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과목으로 지금 1학년부터 무슨 두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이렇게 딱 픽을 벌써부터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실제로 전 과목을 다 수능화 시켜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두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내가 생각해서 모의고사는 이 두 과목을 완전히 아작을 내야겠구나. 특히 이제 2학년 내신에서 과학이 있고 그리고 그 과목으로 내가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나중에 수능 봤을 때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한 약간 좀 더 강조가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성고는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사실 학교 내신이 곧 수능 공부랑 크게 온도차가 많이 나진 않으니까 이거를 막 구분을 많이 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는 전략 코드가 코드 10까지 있고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내신 공부가 즉 수능 공부이다 보니까 국수형 위주로 내신 공부, 수능 공부를 좀 더 시키셔야 된다. 이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올해 이제 이렇게 기습을 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 영향 하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학력의 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고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 남학생이다 보니까 물론 굉장히 꼼꼼하게 자기 스케줄을 잘하는 아주 전략적인 학생, 너무나 습관이 잘 잡힌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군가 이렇게 딱 틀어잡지 않으면 약간 흐트러지기도 하고 긴장감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 남학생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는 애들은 누구냐면 상위권은 영향력을 안 받아요. 걔네는 오히려 코로나가 도움이 됐으면 됐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닥 효과 악영향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위권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채로 하위권 정도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데 본인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약간 어리버리한 애들, 자기 관리 좀 안 되는 애들이 좀 더 이렇게 막 닥달복달 하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좀 내려가서 중위권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심각한 편이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제 올해 숫자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 이 학생들이 치른 2021학년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2020 수능인데 2021학년도의 수능입니다. 그렇죠? 2020학년도 수능이네요. 걔네들이 봤던 그 수능에서 영어의 1등급은 7.43%가 작년에 1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2등급은 16.25%가 작년에 2등급을 받아서 대학을 애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고3 애들이 6월 모평을 받잖아요. 6평을 받는데 1등급이 8.73이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오히려 늘었네요. 근데 6평은 좀 난이도가 너무 쉽게 내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직후라서 4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게 낼 수는 좀 없었어요. 그런데 2등급은 이렇게 쉽게 냈는데도 더 줄었죠. 바로 이런 차이예요. 저는 대성고의 어떤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학교는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되진 않은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9평이 있었습니다. 9평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고3들이 치렀던. 9평은 재수생들이 들어와 있죠. 6평도 마찬가지지만 1등급 받은 학생의 퍼센테이지가 5.75%고 2등급은 11.96%로 확 줄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과연 서부학군에서 이번 고3에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
대성고에서 영어 1등급 받은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 고3 중에. 전체적으로 5.75%밖에 안 된다는데 몇 명이나 있을까? 약간 다 어리버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과목 치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자 이제 교과 얘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종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성고등학교에 지원도 하셨고 실제로 보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충암 쓸까 대성 쓸까, 숭실 쓸까 충암 쓸까, 충암 쓸까 뭐 아니면 대성 쓸까, 숭실 쓸까 대성 쓸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계산을 하시다가 어찌됐건 대성을 선택을 하셨거나 갔을 때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셨나요? 두 가지 아닙니까? 학업 분위기랑 생기부 그래도 잘 써준다. 내신은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알고 가셨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아직 생기부를 보시진 못하셨죠? 왜냐면 아직 기재가 안 됐으니까요. 그 얘기가 맞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내신의 성적 컷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대성고등학교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2.4등급 정도다 그러면은 국민대부터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으로도 마찬가지고 교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사실은 종합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솔팅을 해드렸으니까 해당되는 등급에 대해서 학교 레벨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작업, 그러나 성적표를 제출하시면은 맞춤형으로 1시간짜리 상담을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두 가지 성적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생기부 진단을 할 거예요. 생기부 진단은 생기부가 나와야 합니다.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2월에 생기부를 열람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생기부를 열람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항목으로 그 생기부가 경쟁력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숫자로 평가를 할 거예요. 니네가 뭔데 생기부를 평가하냐? 저희는 어머님이나 학생이 모르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의 생기부밖에 못 보세요. 학생도 우리 학교의 내 생기부밖에 못 봐요. 친구 생기부를 서로 교환하나요? 그러진 못하죠. 아무리 친해도. 저희는 7년간의 생기부를 그동안 봤어요. 예일여고 의대 간 생기부도 있고, 충암고에서 동국대 간 생기부도 있고, 이대부고에서 서울대 간 생기부도 있고, 아무튼 다른 지역까지 해서 문이과 통합해서 어찌됐건 수많은 생기부를 비교 분석했고 그 친구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대입의 실적을 만들어 온 학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보고서 성적 추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점수를 매길 건데, 가장 왼쪽에 학부모님들 보실 때 왼쪽 아시죠? 경쟁력 점수라고 하는 건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 추이가 3.5 이상이다 그러면 괜찮네. 3.5 이하다 그러면 아이고 마이너스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적 추이가 뭔가요? 1학기보다 2학기가 점수가 올라야 돼요. 특히 본인이 생명공학과나 뭐 화공을 가고 싶다 그러면 관련된 과목에 대한 내신을 또 볼 겁니다. 주요 과목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랐어요. 조금이라도 올랐어요. 뭐 3.8이었는데 3.2로 올랐다. 오른 거죠.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럼 0.2 정도 이렇게 가산점이 생기고요. 창체활동은 이제 대성고등학교의 자동봉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고등학교 자동봉진은 굉장히 훌륭하고요. 어떤 학교가 생기부를 잘 써준 데는 보통 여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활동이 뛰어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 창체가 알아서 잘 받쳐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김대성군, 이대성군, 장대성군의 그냥 생기부예요. 복붙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똑같은 학교 활동이 있더라도 나만이 활동하고 느끼고 배운 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방향성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생기부를 작성하는 시즌이 옵니다. 언제냐면 이번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예요. 그래서 겨울방학식 하기 전까지가 겁나게 바빠요. 정상입니다. 그때 생기부 기재하는 시즌이고 발표할 사람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부르실 거예요. 보고서 쓸 사람 이렇게 쓰실 거고 오늘 발표할 사람 이런 거 없어도 여러분이 알아서 좀 나대면서 발표를 부지런히 열심히 좀 하셔야 되고요. 그 기재 사항 가지고서 이제 쓰게 되는 내용이죠. 교과 세특은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교과 세특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과 세특이 제일 중요해요. 글자 수가 줄지도 않았고 한 과목당 1년에 500자죠. 한 학기에 250자, 1년이면 500자입니다. 영어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영어 점수만 시험지에 기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 수업 중에 진행했던 발표, 수행평가의 내용,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500자나 쓰세요.
예쁘고 귀엽고 착함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영어를 어느 정도로 영작을 할 수 있는지, 영어로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영어에 있어서 얘가 대학 가서 이공계를 가든 문과를 가든 간에 영어 수업이 가능한지, 영어로 읽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들을 평가하기 위한 500자를 쓰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셔야 돼요. 뭐 적극적 이런 거 이상한 말 쓸 필요도 없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써야 되고 나만이 보고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써야만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상 경력은 여러분은 한 학기에 하나밖에 못 쓰는 거 아시죠? 1학년은. 근데 1학기 지났잖아요. 쓸 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놓쳤어요. 코로나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쓸 애들은 다 씁니다. 그리고 하나만 쓰라 그러니까 하나만 나가는 애가 있는데 하나만 나가면 너 준다고 누가 그러디. 두세 개 정도 나가서 이걸 받아갖고 그중에 쓸만한 기재사항들을 올리는 거지 하나 나간다고 걔를 준다라고 개런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는 전공하고 관련이 있는 수상을 탔는지 여부도 가산점 부분이 있고요. 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으면 상의 이름에 따라서도 가산점과 그냥 평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기재하라 그랬는데 없다라는 얘기는 좀 문제 있잖아요. 독서활동은 쓰면 쓰는 대로 기재를 고스란히 똑같이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무 책이나 쓰면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 보고서 말씀드렸고 수행평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나 수행평가를 하다가 여러분의 소견이나 머릿속에 느낀 점을 쓰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라는 게 뭡니까? 보고서라는 게 일기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기글이 아니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믿을 만한 근거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그 자료를 찾아서 그것을 검증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게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을 독서란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어는 몇 권? 학년 끝나면 두세 권이에요. 영어도 두세 권, 공통사회도 두세 권, 과학도 두세 권, 그리고 공통독서도 있어요. 공통독서. 거기서도 두세 권. 근데 이제 남학생들이 이거를 좀 안 챙기면은 사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챙겨서 공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는 꼭 챙겨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에 담임 종합의견 써주시는 거 아시죠? 일종의 직장 이직하실 때 이제 전 직장 상사가 레퍼런스 써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점수를 매겨서 이 친구는 35점 정도여야 경쟁력 있는 생기부인데 실제로 34.7 나와서 0.3 마이너스다. 그런데 뭐가 마이너스냐? 여기랑 여기. 왜요? 아무것도 네 내용이 없잖아. 그냥 대성고등학교 학사 일정 같잖아, 니께. 그리고 독서활동에서 왜 한 권밖에 없어? 그리고 영어는 왜 원서가 안 들어가 있는 거니? 이러면서 이제 이걸 체크를 합니다. 자, 체크를 하는 이유는 비난하거나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넥스트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2학년 때 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야 돼요. 2학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생기부는. 이런 생기부의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학생부 종합으로 얘가 갈 만한 놈인지 교과로는 어느 정도 성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같이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기말고사 이후에 바로 성적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으로 니네가 다 쓸 거라고 저 생각 안 해요. 근데 솔직히 대성고 갔는데 학종으로 또 안 쓰면 뭔가 싶어요. 그럴 거면 왜 대성을 굳이 왜 갔어? 그냥 내신 잘 봐가지고 교과로 쓸 일이지 대성을 굳이 가가지고 학종도 안 쓸 거면 뭐하러 갔냐? 이런 느낌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종이 무기가 되는 거죠. 교과보다는 한 레벨 더 높은 대학을 던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서류만 잘 갖춰주고 있다면 똑같은 내신이라도. 그런데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아까 교과 세특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근데 제가 바로 이 페이지를 열자마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다 학종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써본 적이 없이 고등학교를 입학한 애들이 꽤 있어요. 이유가 뭐냐? 출신 중학교가 상신중, 불광중, 구산중 여기기 때문이에요. 대성중학교랑 정원여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중학교들은 수행평가고 뭐고 간에 수행평가라는 이름이 아까울 정도고 기본적으로 수행평가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신도 너무 수준이 낮고 이런 중학교에서 애가 3년 동안 올 A를 찍었다 한들 고등학교 와보니까 쓸만한 생기부의 기재 내용에 어떤 노하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애가 특목고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생기부를 내가 열람해 본 역사도 없고 엄마도 그냥 야 고등학교 때부터 잘하자 이래가지고 중학교 생기부를 별로 보질 않으셨어요. 그러면 못 가요. 그러면 학교가 알아서 해주겠지. 대성고니까 남다르겠지. 대성고 남다른 건 맞는데 그 배에 올라타실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케바케로 어떤 애는 그걸 잘 타가지고 그 분위기에 아주 그냥 정말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모르겠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지만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지만 그거 갖고는 학종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사실은 경험이 좀 없어도 보고서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좀 가르치고 첨삭해주다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많이 발전되는 것들은 보여요. 1학년 애들은 너무 사실은 좀 못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일단 그 명지고등학교하고 대성고등학교 실제로 여러분 선배예요. 여러분 바로 한 학년 선배인데 딱 이맘때쯤 이런 설명회를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었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자마자 저희한테 생기부랑 모의고사 성적표를 냈어요. 그럼 생기부 안에 내신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방사형 그래프로 생기부를 조목조목 항목별로 평가를 하고 내신도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고 또 하나 모의고사 성적표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두 학생을 비교해봤더니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등급이고요. 명지고 2학년 학생은 내신이 2.3등급인데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와보라고 그랬더니 3, 4, 2를 찍더라고요. 최저 못 맞춰요 이러면. 자, 대성고 2학년 학생은 2.44등급 비슷한데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와보라고 그랬더니 남자애인데 컴공과 지원할 건데 이과잖아요. 국어가 1이 나오더라고요. 와, 속으로 생각했죠. 엄마가 예비고일 때부터 세팅 제대로 하셨구나. 국어도 학원 보내시든가 애를 국어를 시키고 보냈구나. 1학년 때부터. 자, 그리고 수학이 1이 나오네요. 와, 수학도 학원에서 거의 탑반 찍고 있구나 얘가. 영어는 좀 등한시했는지 2가 나왔어요. 얘는 일단 최저를 맞추래죠. 그럼 이제 대학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대학의 이름은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명지고 2학년에 이 친구한테는 반에서 2, 3등 하는 애인데 야, 너 최저 못 맞춰. 너 교과로 가봤자 1순위가 명지대야. 저 명지대 진짜 싫은데 저 명지고라서 명지대 진짜 싫은데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네가 싫든가 말든가 넌 지금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결국 너는 지금 뚜껑 열어보면 지금 이 상황이야. 아니면 경기대야 새끼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으로 가니까 서류가 그래도 좀 쓸만했다. 방사형 그래프를 돌려보니까 서류 믿고 종합으로 던지면 국민대나 동국대나 건국대까지 갈 수 있는데 1학년 생기부로 재단을 다 하기는 어려워요. 2학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고 현실을 직시해 주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아니고 2학년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2학년 때 영어 내신 1로 찍어. 그래서 토탈 내신 1.91로 만들어. 그러면은 완전 얘기가 달라져. 그리고 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를 못 맞춘다는 건데 어차피 전략 과목 영어랑 탐구 찍으면 되니까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 그래서 탐구에서 삑살이 나도 3 찍으면은 2합 4, 5 완전권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외대까지 갈 수 있어. 교과 전형으로 안전빵으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성고등학교도 거기에 맞는 이렇게 넥스트 상담이 진행이 되는 실제 사례고 이 카드예요. 이걸로 상담하실 거예요. 성적표 내시면. 자, 약대에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약대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약대가 정원이 상당히 부활을 한 거 맞고요. 그리고 종합으로도 뽑고 교과로도 뽑습니다. 서울시내 소재대학의 약대는 종합 전형으로 상당 부분 많이 뽑고요. 지방권에 있는 약대는 교과 전형으로 뽑고 그럴 때는 내신 플러스 최저를 맞추면 됩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만약에 대성에서 2.4등급 안에 든다 그러면 일단은 고교 추천 전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이죠. 2.4등급 정도면은.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 맨 아래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1686명이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인원수고요.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게 될 때에는 없었던 정원의 증가가 보이는데 바로 이 전형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이요. 실제 대성고 같은 경우는 한 추천서가 고3 딱 됐을 때 102장 정도가 와르르 쏟아질 거예요. 고3들한테 쓰라고. 각각의 대학에서 서울대가 2장을 줄 거고 고대도 줄 거고 연대도 줄 거고 서성한 2는 못 주겠다. 그치? 서성한까지 줄 거고 뭐 국민대, 세종대, 건국대 이런 데들이 대성고등학교한테 추천서를 줄 거예요. 근데 그게 102장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늘었어요.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시에 실제로 교과 전형에서 각 수도권 대학 10%씩 늘려, 이게 이제 지침 사항이었어요. 안 그러면 돈 안 줄 거야 대학들아,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오더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늘어났고요. 이 고교 추천 전형은 실제로 스카이를 빼면은, 그리고 일부 학교들을 빼면은 그냥 교과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신이 좋고 최저를 맞추면 합격을 하는 건데, 이게 왜 매력적이냐면은 경쟁률이 낮아요. 일반 전형은 10대 1이 다 넘어갑니다. 종합 전형도 그렇고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추천서를 받아서 쓰게 되면 이건 추천 전형으로 약간 솔팅이 따로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5대 1, 6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매력 있는 부분이고, 추천서를 받을 수 있고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아까 그 안정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좀 더 안정권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3이 됐어요. 대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고3. 올해 본선 진출자 솔팅이 어떻게 돼? 문과엔 누가 서울대 직윤이야? 이과는 누구야? 이 친구랑 이 친구입니다. 뭐 모의고사는 잘 나오나?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 이럴 거예요. 얘는 좀 간당간당한데요? 그러면 얘한테 직윤을 줄 필요가 있나? 전교 2등한테 차라리 주자. 이럴 수 있어요. 의대를 쓴다고 합니다. 의대는 직윤으로 좀 아까우니까 차라리 전교 3등한테 주자. 걔가 수의학, 뭐 농경제학과 뭐 이런 데 간다 그러면 걔한테 주는 거죠. 합격률을 높여야 되니까. 이건 서울대 얘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선 진출하기 위해서 경선 애들을 쫙 모이는 거예요. 솔팅을 해서.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신이고요. 본선 진출할 때 전국의 애들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이렇게 딱 진출할 때 최저를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되는 애를 추천해야죠. 모의고사 성적 생전 안 나왔던 애한테 그날은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내규를 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 여러 장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102장을 쓴다고 해서 전교 102등이 쓴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학교에서, 각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 서강대는 10명까지 추천서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성고등학교에 10장의 서강대 추천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문과에 5명, 예를 들어 이과에 5명인데 전교 1등에서 5등까지가 아니잖아요. 걔네는 지금 서영고를 썼으니까. 그럼 이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최저를 맞추게 되면은 얘는 3합 6을 맞추면은 이 추천 전형으로 5대 1이나 6대 1의 경쟁률로 합격선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합불은 입결에 대해서는 사실 다 오픈을 하고 있어요. 서강대도 마찬가지고 내신 몇 등급 정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 자료로 또 이제 최저 내용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결국 중복 추천할 겁니다. 내신이 되시고 최저를 맞추신다면 고3 때 추천서를 2-3장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거 챙기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학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머니 애가 내신도 되고 모의고사가 나오니까 추천서를 3장 드릴게요 라고는 안 해요. 어머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내 애가 이렇게 되는데 왜 추천 얘기가 없지? 여기랑 여기를 쓸 수 있는데 왜 순번이 안 돌아오지? 내가 운영일을 안 해서 그런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규가 있을 거예요. 엄마가 막 이렇게 활동하시면 많이 주고 그럴 순 없으니까. 이미 강남권에서는 내규를 발표한 학교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2개 학교 정도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대성고도 조만간 할 건데, 왜냐하면 현재 고2 때부터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10,000명 정도가. 자, 추가 합격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 개를 쓰니까. 그러면은 첫 번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처음에 떨어졌다고 나중에 붙었다고 뭐 누가 티나는 것도 아니고, 우린 추합으로 마지막에 붙는 게 최고의 어떤 호재니까 그 부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저를 맞춘다면 사실은 승산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고등부 전체 학사 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10월 말이죠, 지금은.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기말고사 개강합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이제 우리 남예인 선생님하고 같이 기말 대비 열심히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데 11월에는 또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는 거 아시죠?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 정색하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그날은 학부모님들도 분위기를 좀 잡아주세요. 그 전날은 미리 자게 하시고, 1교시가 국어니까 머리 팽팽 돌아가게끔 6시에는 애들을 깨우셔야 돼요. 2시간 정도 뇌가 회전을 해야 8시에 앉아서 국어 문제를 풀죠. 그렇게 돼서 그 성적표가 12월에 나오겠죠. 우리 한참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모의고사 성적표 가져와 그러면은 다 제출해 주세요. 자,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내신이 준비하다가 내신이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기말고사가. 그러면
내신 성적표와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출하시면 생기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때 일단 1차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서류는 없기 때문에 교과 상담을 드리겠죠, 주로. 그렇죠? 최저 과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아까 대성고랑 명지고 학생 그 표 보셨잖아요. 그런 상담을 할 건데 학종은 그때 상담이 안 되겠죠. 왜냐면 서류가 없으니까 아직은. 그리고 1, 2월에는 이주하는 바로 수능 대비 특강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정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2월이 되면 생기부를 열람하실 수 있어요. 그때 생기부를 제출해 주시면 아까 보신 생기부 상담을 통해서 학종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1차적으로 합니다.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하고 1대1로 합니다. 학부모 오셔서 2대1로 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기재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잠시 예비고 2 커리큘럼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한 7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이주와 어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이미지를 알고 계시나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 내신 대비 전문학원이래 아마 이러지 않으실까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 학원은 지금 개원한 지는 이제 17년이 됐어요. 근데 17년 전에야 뭐 그때는 특목이 한참 대세였고 그 외고 보내는 그 시험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때는 저희 학원이 이거였습니다. 한 7, 8년 전에는 탭스 전문학원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탭스로 특기자 전형이 굉장히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뭐 외고 애들도 탭스 점수 750점, 800점까지 찍으면 특기자로 애들 붙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25명씩 2반 정도를 토요일 반에 이렇게 2반을 열어서 특강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 연서중학교에서 탭스 고사장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매 월마다 연서중학교 가서 탭스 기출 애들 풀 때에 같이 막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논술에 어떤 바람이 불었어요. 논술 전형이 바람이 불다 보니까 논술로 대학 보내려면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최저는 지금처럼 영어랑 탐구가 아니라 국어가 최저가 되기에 굉장히 좋은 과목이었어요.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국어랑 탐구 아니면 영어랑 탐구로 최저를 맞추세요라고 생기부에게 이 간담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이주하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능 전문 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종의 시대가 불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 5년 동안은 생기부를 수거를 해서 그걸로 계속 상담하고 입학사정관 제도를 시작했던 그 학종의 시대를 해서 뭐 이걸로 실적도 내고 의대도 보내고 해서 상담도 했던 거고 이건 또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내신 전문화된 이 학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해서 소수학교 안 하고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학교가 뭐 2명 있다. 뭐 인창도 하고 옛날에는 다 했어요. 상암도 하고 뭐 이화여고도 하고 이대부고도 다 했었습니다. 2명이라도 하고 3명이라도 했었는데 지금 저희 학원에 2명이나 3명 있는 학교는 없어요. 다 줄였어요. 뭐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학원을 가셔야겠습니다 하고 전문화된 내신 학원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간담회 때 준비한 내용 보시니까 어떠세요? 교과 전형이 늘었죠. 교과 전형으로 부동호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고요. 이주하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도전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강사들은 수능형 강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내신형 강사를 찾기가 어렵죠. 그렇게 만들기가 좀 어려운 편인데 이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영어의 효작 과목의 프로그램, 이게 예비고2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째 줄을 보시면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2주가 곧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주 동안 2017학년에서 20년치까지의 4년치 기출 총 15회분을 소화시키는 커리큘럼이다. 이게 이제 올해의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강은 기말고사가 끝난 바로 직후 29일 날 개강을 해서요. 총 8주짜리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구정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풀 8주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뒤로 잠깐 넘겨보시면요. 레벨은 2가지 레벨이 있어요. SM은 중간반이고 SF가 좋은 반입니다. 높은 레벨의 반입니다. 주 2회 반이고요. 약간의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수업은 대성고등학교에서의 내신의 관건은 문법인 거 아시죠? 어법상 틀린 걸 모두 골라라. 그리고 그 문법은 오리지널 지문과 동일하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암기했어도 제대로 된 문법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시험장에서 무조건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 고르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고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법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최상위권으로 못 들어갑니다. 내신에서도 중요하고요. 모의고사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구문과 어법이 안 된다면 모의고사도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A 수업은 문법에 올빵을 하는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B수업은 뭐냐면 완전 모의고사 실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애들은 이렇습니다. 오자마자 단어 시험을 봐요. 자, 이 단어 시험이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바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듣기를 포함한 풀 테스트를 70분간 학원에서 치릅니다. 그리고 반을 옮기든가 그 교실에 있어도 되지만 모의고사 해제 수업을 하는 강사님이 오셔서 방금 치렀던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제 수업을 2시간을 때립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단어 시험을 통과 못했으면 재시험에 통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단어 시험이 뭐냐?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15회분에 해당이 되는 단어 시험을 3,000단어를 다 솎아서 랜덤리하게 시험을 보는데 이건 누적으로 볼 거예요. 1회분에서 보고 틀린 것들을 랜덤으로 골라서 2회분에서 섞어서 보고 1, 2회분에서 틀린 걸 3회분에서 섞어서 보고 완전 좋죠. 애들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결국 3,000단어, 1,800단어를 마스터하는 단계가 2가지 레벨로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주와 어학원은 단어가 좀 빡센 학원, 좀 빡세서 버티기만 하면은 애들이 점수는 나오는 학원, 무조건 2등급 이상은 만들어내는 학원, 이것이 이제 겨울방학의 저희의 모토고 그렇게 되도록 실제로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교재는 시중교재도 있지만 보시면 뭐 어휘집부터 시작해서 고등어법이라든가 이주와 문구점 같은 교재들은 저희가 실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교재들이고요. 교재 퀄리티는 시중교재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재가 없어요. 특히 고등어법 3.0은 대성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내신과 완전 최적화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문에서 어법적으로 5군데를 밑줄을 그어요. 그리고 거기서 틀린 것을 다 찾아내요. 근데 2가지인지 3가지인지 얘기를 안 해요, 저희가. 그리고 맞게 고치고 답근 것까지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등어법 3.0은 SM반 애들은 못합니다, 이거는. 버거워서 사실 그것까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SF반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3.0을 꽂을 거고요. 이주와 문구점은 천일문이라는 교재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비슷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각각의 문장들이 있고 어법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대신지 와신지를 고름과 동시에 끊어읽기 표시와 직독직해를 해야 되고 그 속뜻을 쓰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세한 또 내용들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한 2주간 그러니까 학원에 이제 강사님들도 그렇고 지금 교재팀도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 교재를 지금 만드느라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기말고사 전부터 만들어서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요. 겨울방학이 되면 바로 개강을 한다는 것들을 더불어 말씀드리고 물론 윈터스쿨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실 경우가 있지만은 윈터스쿨 보내시더라도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수업형 윈터스쿨은 좀 기피하셨으면 좋겠고 자습형을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자습을 하게 될 때 기존에 다니던 수학학원이나 혹은 영어학원을 안 다니고 갑자기 스탑을 해버리면 이게 흐름이 끊기잖아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단과를 듣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레벨이 그렇게 세분화돼 있지가 않아요, 실제로. 아주 저도 이제 보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되게 한시적으로 한 달 듣고 선생님하고 다시 만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선생님도 딱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은 스타일로다가 애를 가르치고 있고 관리도 그렇고 시험도 통과 안 했는데 그냥 문자만 보내는 막 그 정도? 약간 윈터스쿨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남예니 강사님 나오셔서 대성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에 대한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